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선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능 구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웬 수능에 대해서 구문 강의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의 지문 모두를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꼭 한두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체 문맥을 놓치거나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놓치는 한두 개의 예문만, 문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 문제를 너무 쉽게 푸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주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능에 나오고 있는 또는 수능 모의고사에 기출된 예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문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에 사용되는 제목은 어떤 예문들은 처음에 제가 전체 제목을 얘기하거나 전체 개념 강의를 할 때 제외하고 나면 모든 예문은 실제 수능에서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전부 출제된 지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의 문장들을 어려워 보이는 예문들을 구문별로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를 통해서 독해 실력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할 텐데 그 첫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정사, 분사, 동명사 등등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빠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란한 어떤 문법적 용어를 구사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의의 특성을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문은 실제 수능에 나오는 수준 또는 기출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려운 수준 또는 실제 수준의 예문은 택하되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중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첫 강의에 의미상의 주어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갖다 놓고 공통점을 뽑아보면 대여섯 가지 있는데요. 자, 선생님 전공이 언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언어들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배운 얘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모든 모음은 모든 소리는 모음과 잠이 있다라든지 모든 언어는 두 번째 모든 문장들은 뭐는 뭐다라는 추수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요.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고 그걸 서술하는 문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뭘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상의 주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주어와 동사로 문장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이 의미상의 주어 부분에 해당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가 보세요. 자, 이런 비유를 좀 해볼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법만 집중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문법책 볼 때 선생님 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주어를 선생님은 집안의 주인인 아버지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자, 너무 쉬운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동사는 편의상 엄마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아버지와 엄마가 모여야 최소한의 가족이 구성이 되듯이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주어와 동사가 합해야 최소한의 문장 구성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엄마에다가 비유를 해놓고 나면 여러분 다양한 비유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예를 들면 이 동사를 엄마에 비유하고 나니까 그 앞에 나오는 동사를 돕는 조동사를 어머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관한 예로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이해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요 동사가 파생돼서 동사가 좀 더 발전해간 다양한 to 플러스 동사원으로 이어진 부정사라든지 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라든지 또는 그 ing나 id를 붙인 분사라든지 이런 게 모두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란 말은 우리가 이미 엄마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엄마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앞엔 엄마란 말 속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었거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란 단어 속에는 그렇죠? 반드시 아버지가 있거나 있었다는 걸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란 말 속에는 그 부정사는 원래 동사 출신이었으니까 그 앞에 반드시 그 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표시되거나 숨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 주어, 행위의 주체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니다. 여기 부정사는 그러면 선생님 의미상의 주어가 도대체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게 동사라고 내가 비유를 했으니까 그 앞에 아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서 주어는 무조건 얻는 이가란 말이 들어가요. 얻는 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항상 뭐뭐이, 뭐뭐가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 말이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타역에 해당되는 터키어나 만주어나 몽고어나 핀란드어나 그렇죠? 헝가리 말이나 이런 말들은 전부 이런 말들이 붙어서 그 문법적 성질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한국말의 이, 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좀 이따가 훈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of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표시가 되거나 또는 그 앞에 for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랑 같거나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거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이거나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요 of 플러스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이거나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뭐뭐의가 아니라 얻는 이가 이가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가를 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 일반인이죠. 그 다음 동명사도 보시겠습니다. 동명사도 보시니까 동사 출신의 명사 또는 동명사는 성질이 같은 것들이니까 여기도 동명사 앞에 대명사의 소유격이 나오거나 이렇게 동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대명사의 소유격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그냥 사물이 덜렁 나오거나 생물에 어포스베스가 붙거나 말거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전부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붙여야 된다? 뭐뭐이, 뭐뭐가 이런 말을 붙여야 됩니다. 자, 하나씩 외우세요. 대명사의 소유격, 사물이 그대로 나오거나 생물의 어포스베스나 또는 그대로가 나오거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거나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리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적용이 가능해야 여러분의 속도를 빨리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당장 7차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현행 수능을 그대로 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문이 길어지고 그런 경향에 맞춰서 힘들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지문이 더 어려워지고 또 수능 난이도가 공통과정 10-가 아니라 11학년까지를 여러분 쳐야 되니까 단어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 이미 여러분이 다 신문지상에서 다 알고 봐서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분사도 마찬가지. 분사도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거나 과거 분사의 경우에 기본형이 ed를 붙이거나 다 동사 원형에서 왔어요. 동사란 말 속에는 이미 아까 우리 어머님에 대한 비유를 했으니까 그 앞에 분사 앞에 주어가 있어서 얻는 이가가 붙거나 그 다음에 대명사의 목적격이 앞에 나와 있거나 그 다음에 주어가 그대로이거나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예문에서 적용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몇 개만 한번 처리를 해보고 나서 우리 수능 실제 기출 지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나는 기대한대. 그러고 나서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어. to 패스. 동사는 동사인데 뭐가 붙었네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동사니까 우리 비유에 의해서 어머님이다 그치? 그 앞에 아빠의 흔적이 있거나 있었거나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것은 그 남자에게다 그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뭐뭐이 뭐뭐가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그 남자가 시험에 패스하리라. 그 남자가 패스한다. 이렇게 무조건 누가 뭘 한다고 빨리 만들면 긴 문맥 파악이 쉽습니다. 그 다음 2번 내봐요. It is 친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to do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동사가 있는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 앞에 의미상이죠. 당신의가 아니라 당신이 뭔가를 그렇게
해 주시니 친절하시군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니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여기도 볼까요? It is natural. 그리고 보니까 to be 또 부정사. 그 앞에 그 남자를 위하여 그 남자가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He insisted. 그는 고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visit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오네. 동사 출신이네. 그 앞에 우리가 엄마에 비유했으면 그 앞에 아빠의 흔적이 있거나 있었거나. 있군요. 이거를 나의 이렇게 번역하면 빵점. 내가 그렇지? 그는 주장했어요. 내가 방문을 어디를 방문 뒤에 있어야 되겠죠? 방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는 내가 어딘가를 방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being이 ing 나왔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그 앞에 있다고 그랬죠?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외출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외출했습니다. 되겠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남자가 패스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당신이 뭐뭐 하니까 친절하시고 그 남자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당연해요. 그는 주장을 했는데 내가 방문을 해야 된다.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외출을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지금부터 모든 기출문제 실제 나온 수준의 예문을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 2000년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같이 볼까요? His mother always worries. 그의 엄마는 항상 걱정을 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데이비스에 관해서 걱정을 한다네요. And 그리고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to be가 있네요. 그 앞에 그 남자가 있다. 집에 온다. 그죠? 그 남자가 10시까지는 집에 항상 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엄마는 항상 데이비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가 10시까지는 집에 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문장 하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역시 이건 2001년 거군요. 2001년. 여기서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 수능 또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문장들은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여러분 훈련할 수 있어요. 보실까요? He lets my daughter.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그는 뭐뭐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사역동사니까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동사를 엄마에 비하고 나니까 그 앞에 아빠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 딸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남자는 허용해 줍니다. 내 딸이 일어나게 허용을 해줍니다. 늦게 일어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게다가 그는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누가 대자 행위의 주체인지 그 여자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 원해요. 그 여자 가기를 어디 가나? 뷰티샵 미장원에 가고 규칙적으로 미장에 가기를 원하고 and takes her out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to dinner every 밤마다 식사에 그 여자를 데리고 나곤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는 허용합니다. 내 딸이 늦게 일어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는 원합니다. 그 여자가 규칙적으로 미장원 가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매일 저녁마다 식사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그렇죠? 원칙 하나 하니까 너무나 쉽게 끝나네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writing letters 보니까 편지를 쓴다는 것은 허용해 줍니다. 편지가 뭘 허용해 주는가? 가만히 보니까 you가 나오고 to listen 또 나왔군요. 그 앞에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이 당신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줘요. 뭐다 귀를 기울이나요? 당신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즉 편지를 씀으로써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이 여기 동사 원형 나온 걸로 봐서 ing 나왔어요? 뭔가 있었어요. 근데 왜 생략했을까? 같으니까 당신이 걱정을 안 하고서 당신이 걱정하지 않고서 뭐에 대해서 당신의 파트너들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서도 파트너들이 감정을 상할까봐 걱정하지 않고서도 당신이 걱정 안 하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서도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편지를 씀으로써 2001년 나왔던 문제군요. 그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이건 역시 2001년에 나온 문제네요. Parents can teach. 부모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나와요. 선생님이 그런 예문만 계속 뽑은 겁니다.
handle 앞에 여기 이가가 붙어있겠지.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루도록 뭐를 돈을 잘 다루도록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돈을 잘 다루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함으로써 여기 뭔가가 있었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ing 붙었군요. 그 부모들이 도와줌으로써 왜 생략됐죠? 부모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부모들이 도와줌으로써 뭘 도와주는데 또 나왔어요. 그들이 사전에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 우리는 무조건 이가를 붙이기로 했죠? 그들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모들은 아이들이 돈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수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따르게 함으로써 뭘 따라가야 될 목적어가 나오네요. 돈을 관리하는 계획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줌으로써 돈 관리를 잘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여러분이 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의미상의 조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His mother always worries about David and wants him to be home by 10. Number 2. He lets my daughter get up late, wants her to go to the beauty shop regularly, and takes her out to dinner every night. Number 3. Writing letters allows you to listen to your own feelings without worrying about hurting your partner. Number 4. Parents can teach their children to handle money well by helping them to follow a money management plan. 자, 들어보니까 잘 들리는가요?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2000년 수능에 나온 거군요. 봅니다. I'll put a lamp. 내가 램프를 갖다 놓을게요. In the window. 창문에 갖다 놓겠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to 부정사가 나왔어. 오늘 주제 이거니까 그 앞에 그죠?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이 또는 가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이가 그렇죠? 당신이 자, 그 불빛이 어디나 집에 올 수 있도록 당신이 자, 그 불을 보고 램프를 보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매일 밤 불을 밝혀 놓을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 보실까요? For centuries,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there has been a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어 왔어요. 수백 년 동안 어떤 경향이 있었대. 자, for us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우리를 위하여 방점, 우리가 경향이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뭘 생각했는데요? think of, 그렇죠? 건강을 생각해 왔어요. 어떻게? 뭐뭐라는 관점에서,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건강을 오로지 무슨 관점에서? 육체적인 어떤 몸의, 그렇죠? 육체 그 자체의 관점에서만 건강을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수백 년 동안 어떤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오로지 육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만 건강을 생각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7번 한번 보십시다. By emitting. 자, 여기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발산함으로써 1년에 사운드 플러스 음파겠죠. 그렇죠? 음파를 1년에 음파 시리즈 말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음파를 발산함으로써 누가 발산했는데 글쎄요. 뒤에 가면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measuring 또 나왔어요. 누가 측정을 하는데 측정함으로써 뭘 측정했나? How long it takes. 그 음파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1년의 음파를 발산하고 그것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왔네요? bounce back.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측정함으로써 submarine 잠수함이죠. 잠수함을 탄 사람들은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그런 거예요? 발산한 사람이 누구예요? 잠수함 탄 사람들. 그 다음에 측정한 사람 누구예요? 잠수함을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측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그들이 존재하는지. 다른 물질에, 그렇죠? 다른 어떤 물건에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나요? 자, 8번에 와서 The story of his suffering. suffering 또 나왔습니다.
그 앞에 his가 나왔네요. 요거를 그 남자의 그렇게 번역하지 마십시다. 그 남자가 고통을 당한 그 얘기가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뭘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남자가 고통당한 그 남자의 고통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 남자가 고통당한 얘기.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마이크는 증가시켰어요. 마이크는 뭘 증가시켰을까? 역시 또 나왔네. 그 남자의 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남자가 걷는 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마이크는 그가 걷는 거리를 증가시켰어요. 얼마나 증가시켰는데? 5km나. 언제? During the period. 기간 동안. 무슨 기간? week 1에서 week 4까지. 1주에서 4주 사이에. 그죠? 1주에서 4주 그 사이의 기간 동안 5km나 그 남자가 걷는 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96년에 실제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5. I'll put a lamp in the window every night for you to come home by. Number 6. For centuries,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us to think of health only in terms of physical bodies. Number 7. By emitting a series of sound pulses and measuring how long it takes for them to bounce back, submariners are able to tell how close they are to other objects. Number 8. The story of his suffering is soon going to be made into a movie. Number 9. Mike increased his walking distance by 5 kilometers during the period from week 1 to week 4.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was ignorant. 그 여자는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또 나왔어. 얻는 이가를 붙여. 보석이. 그 여자는 몰랐어요. 보석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그 보석이 가치가 없는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는 반대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는 반대를 했어요. 그 차가 주차되는 것을. 그는 그 차가 그의 거기에 주차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따랐습니까? There's no hope. 희망이 없습니다. coming 있네요. 거기서부터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생길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올 일은 희망은 아예 없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그 여자는 보석이 가치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는 그 차가 거기 주차된 걸 반대했어요. 좋은 일이 거기에서 올 리가 희망이 없다. 여기도 one day 어느 날 나는 보았습니다. 뭘 봤는데? singing 노래하는 것을 누가? my wife가. 나는 my wife가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She washed the dishes. 접시를 닦을 때, 설거지를 할 때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And I said to myself,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Look, Bill, 저기 좀 봐. How happy your wife is. 너 마누라 참 행복하구나.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99년에 어떤 시험에서 나온 거군요. 12번 보겠습니다. My friend felt. 됐어요? 자, 내 친구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데? 내 친구가 뭘 느끼냐면은 그의 아들이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 그의 인생을. 내 친구가 느낀 것은 자기 아들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뭐 하면서? watching. 보면서, 누가 보면서? 그의 아들이겠죠. 그의 아들이 야구 게임이나 보면서. 뭐 대신에? concentrating. 집중하는 대신에.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집중하는 대신에. 아들이겠죠? 아들이 그의 학문적인 생활, 즉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대신에, 집중하기는 그냥 야구 보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느꼈다고. 낭비하고. 다시 한번 친구는 느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뭐 하면서? 야구 게임 보면서. 뭐 대신에? 그의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대신에. 98년도에 출제. 그 다음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With all the other cars going. 나왔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전부 이가를 붙이게 됐잖아.
모든 다른 차들이 가고 있어요. As fast as I was. 내가 달리고 있는 만큼 빠르게 모든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single me out, 나만 내 하나만 아웃 골라내요. 다른 차도 다 속도를 엄청 달리고 있는데 왜 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경찰한테 요구하는 무슨 운전자 입장 같아요. 그렇죠?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99년에 어떤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Number 10. She was ignorant of the jewel being of no value. He objected to the car being parked there. There is no hope of good coming from it. Number 11. One day I saw my wife singing as she washed the dishes, and I said to myself, "Look, Bill, how happy your wife is." Number 12. My friend felt his son was totally wasting his life by watching baseball games instead of concentrating on his academic life. Number 13. With all the other cars going as fast as I was, why did you single me out? I asked.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아주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술관계다. 모든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한다. 의미상의 주어는 얻는 이가 이가 우리나라 말로 정리된다. 그걸 찾으면 문맥 파악이 쉬울 겁니다. 대단히 기초적인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빠르게 적용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문이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많은 훈련을 하시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